2013년 9월 22일 새벽 2시경 미국 델라웨어주의 주택 앞에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39살 동갑내기 신혼부부 조셉과 올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갑자기 여러 번의 총성이 울렸고 다른 소리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조셉의 집 앞에 세워진 차에서 두 남자가 다툰 적이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라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집안이 아닌 집 밖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출 후 귀가하다 문 앞에서 변을 당한 것입니다. 올가는 현관문 앞에 얼굴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조셉은 현관 근처 덤불 아래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10번 이상 발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살인범이 1명 이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벽녘 귀가한 부부를 한 명은 집 안에서 한 명은 집 밖에서 매복하고 있던 것으로 앞장서 문을 열려던 아내는 집 안에 있던 자에게 뒤따르던 남편은 덤불에 숨어 있던 자에게 당했던 것이라 짐작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강도도 아닌 정확히 부부의 목숨만 끊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탐문하던 중 아내의 친구를 통해 얼마 전 부부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당시 집에 있던 보석들이 모두 사라졌는데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는 범인으로 조셉의 여동생 켈리를 의심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셉과 켈리는 결혼식 당일부터 이때까지도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주신 보석까지 잃어버려 올가는 매우 슬퍼했고 켈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켈리는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켈리는 당시 명백히 범인처럼 보였고 격노한 조셉은 형 자네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범인은 켈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셉은 켈리에게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원래 조셉과 켈리 남매는 다른 집들처럼 너무 끈끈하지도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는 가족으로서 같이 기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였습니다. 3남매 중 둘째인 조셉은 셋 중에서도 특히 활발하고 거친 아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오토바이와 친구를 좋아하는 그를 어머니는 늘 걱정했습니다. 그는 어른이 돼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29살 때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꿰던 다른 남자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졌고 조셉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트럭으로 가서 차에 넣어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복을 생각하며 무기를 들고 술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집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여 그를 붙잡았고 조셉은 저항했습니다. 결국 총기 소지 혐의와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피해가 크지 않아 가벼운 벌금을 내렸으나 억울했던 조셉은 불응해 재판까지 가면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조셉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정신은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올바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자동차 수리점인 CNS 오토의 공동대표가 되었고 사업은 어려움 없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러시아 출신 올가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셉의 가족은 올가의 친절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조셉의 여동생 켈리 또한 오빠의 연인을 환영했습니다. 조셉과 켈리 남매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조셉이 결혼을 하면서였습니다. 조셉이 출소할 즈음 어머니 미키는 이혼하면서 간직하고 있던 결혼 반지를 딸 켈리에게 줬습니다. 그 반지는 약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조셉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라 했을 때 어머니는 매우 기뻤고 딸에게 줬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차마 딸에게 며느리에게 줘야겠으니 반지를 돌려달란 말은 못하고 거짓말로 반지를 잠깐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셉에게 반지를 건네며 다이아몬드만 빼서 결혼 반지를 만들고 그 자리에 큐빅을 넣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셉은 어머니의 말대로 다이아몬드를 빼낸 자리에 큐빅을 박아 넣었고 자기 반지를 만들어 올가에게 청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켈리에게 반지를 되돌려줬지만 얼마 안 가 켈리는 그 반지에서 다이아몬드가 큐빅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켈리는 경로했고 이에 따라 가족 간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관들은 결혼 반지를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이 비극적 결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켈리를 신문하기 위해 재빨리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셉과의 갈등을 인정했지만 강도나 살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켈리는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수사관들은 청부살인을 생각했고 그녀를 용의자로 계속 주시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지 사건으로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빠 부부를 살해했을 리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형사들은 켈리의 통화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수사했으나 결국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형사들은 조셉의 다른 면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앞으로 15억 가까이 되는 생명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수령인은 그의 가족이 아닌 사업 파트너 30살의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경찰에 사건 당일이 올가의 생일이었다며 축하하기 위해 부부가 있는 식당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식당에 도착했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들어갈 수 없어서 집에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셉의 사망보험금을 묻자 그는 작년 10월 동업을 시작하며 15억에 달하는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둘은 각각 15억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대로 지정하고 가입했는데 이는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는 사건 당일의 집 CCTV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전날 저녁 시간부터 집에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수상했던 경찰은 그의 통화 목록을 조회했고 그날 밤 몇 번의 수신자와 발신자는 조슈아라는 남성임을 확인합니다. 조슈아는 처음 크리스토퍼를 모른다고 발뺌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곧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정비사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출근 기록과 주차장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시간대의 통화 내역은 모두 지워져 있어 이는 더 의심을 샀습니다. 수사관은 크리스토퍼가 조슈아를 고용해 조셉 부부를 죽이게 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가 신문을 받은 이후 변호사를 고용하여 추가 신문을 거부하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그를 수사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크리스토퍼는 뉴스 매체에서 조셉 사건에 관해 30분가량 인터뷰를 했는데 조셉의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이라 말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살해된 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바이 진술이 신문 중에 말한 것과 달라 형사들의 의심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토퍼를 몰래 조사하며 그가 마약에 중독돼 있고 사업 자금에서 많은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슈아를 추가 신문하면서 그가 크리스토퍼의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그는 당시 마약과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이는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집행유예 위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슈아는 조셉 사건과 별개로 감옥에 갇혔고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후 재판을 기다리던 중 검찰에 조셉 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형량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2014년 8월 조슈아는 조셉의 사건에 크리스토퍼와 도미닉 에런까지 총 4명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크리스토퍼로부터 살인 청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2년 자동차 수리하면서 처음 만난 크리스토퍼에게 코카인과 자신의 처방약을 팔기 시작했고 2013년 크리스토퍼는 첫 번째 부탁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조셉과 여동생 사이에 반지를 둘러싼 불화를 알고 있었고 조슈아에게 조셉의 집을 강도질하게 했습니다. 이는 남매 간 논쟁을 부추기고 살인이 실행되기 전에 여동생에게 의심을 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크리스토퍼는 조슈아에게 살인 청부를 해왔습니다. 둘은 조셉의 살인을 약 8천만 원에 합의했고 조슈아는 그날 즉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슈아는 직접 나서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22살의 도미닉에게 일을 맡깁니다. 도미닉은 자기 사촌 롤린스를 조슈아에게 소개했고 같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조슈아는 도미닉에게 소음기가 달린 총을 건네며 이를 지시했지만 다음 날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미닉과 롤린스는 조셉 부부의 집 앞에 주차 후 부부가 집 밖으로 나올 때를 겨냥하기로 했는데 막상 부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롤린스가 겁을 먹고 얼어붙어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전혀 모른 채 집을 떠났고 사촌은 다투기 시작했고 이웃이 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며칠 후 롤린스를 제외하고 조슈아는 새로운 인물 31살의 에런을 합류시킵니다. 9월 22일 새벽 크리스토퍼로부터 30분 후쯤 부부가 집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조슈아는 도미닉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생일 축하를 하고 집으로 향했던 부부는 문 앞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조슈아는 처음 700만 원을 받고 살인 이후 한 번 더 7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잔금을 요구하는 그에게 크리스토퍼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셉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슈아의 증언으로 네 남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조슈아는 증언의 대가로 공모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미닉은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집안의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에런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무차별적 총성이 울렸고 올가가 쓰러지자 총구는 올가 뒤에 서 있던 조셉에게 향했습니다. 도미닉은 일이 끝난 에런을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도미닉은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범죄 공모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부부를 죽인 에런에게 1급 살인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각각 2번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져 많은 돈을 횡령하고 조셉의 보험금을 노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크리스토퍼에게는 2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50년형을 더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자 오빠와 영원히 화해할 수 없게 된 켈리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